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등 예배 장소를 필수적인 장소로 간주해야 한다며 주지사들을 향해 지금 당장 문을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월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메모리얼 연휴를 맞이해 행정명령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해변 자전거 도로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해변에서 수영, 서핑, 조깅, 걷기, 스케이팅,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경제 재개를 가속화하도록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거나 급식 보조를 받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365 상당의 코로나19 긴급복지카드인 PEBT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는 LA와 워싱턴 DC, 시카고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대해 연방질병통제센터 CDC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빚어지는 갈등으로 가정폭력 사건도 증가하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앞으로 2년 동안 심각한 경제 공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여행객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경찰관들을 증원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간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5가의 가주 마켓플레이스 건물이 결국 파산 매물로 나왔습니다. LA 한인회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2차 현금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조만간 2차 서류 미비자 현금 지원을 시작한다면서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500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용 추가 예산을 놓고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예산안이 $1조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 300여 곳과 경제단체, 고등교육기관들이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해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하면서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계기로 자국 법률을 동원해 중국에 강력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이 동원할 수단과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곳에 따라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등 예배 장소를 필수적인 장소로 간주해야 한다며 주지사들을 향해 지금 당장 문을 열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로 여겨지는 종교시설의 재개방을 주문하고 있어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늘 나는 예배당과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장소라고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지사는 주류점과 임신중절병원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면서 교회와 예배당은 제외했다며 이는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부당함을 바로잡고 예배당을 필수적인 장소라고 부르고 있고 이곳들은 사회를 뭉치게 하고 국민을 계속 단결시키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여서 예배할 때 신자의 안전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주지사들은 이번 주말에 옳은 일을 하고 이 중요한 신앙의 필수 장소들을 당장 열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주지사들의 방침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발표 후 기자들과 문답 없이 바로 퇴장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규모를 제한하는 주의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즉각 교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월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교우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회를 다시 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교계와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며 오는 월요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는 필수 업종이라며 당장 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 교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거나 급식 보조를 받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365 상당의 코로나19 긴급복지카드인 PEBT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말에 마감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받거나 급식 보조 혜택을 받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최고 $365 상당의 전자복지카드인 PEBT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머전시 베네핏 트랜스퍼 PEBT 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을 지원해주는 일회용 복지카드로 카드 소지자들은 지정된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카드에 입력된 금액을 사용해서 일정 품목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칼프레쉬와 메디칼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PEBT 카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PEBT 카드가 집으로 발송되며 수혜자들은 이달 12일부터 카드를 발송받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학교가 문을 닫은 후에 칼프레쉬와 메디칼을 신청한 주민들은 오는 6월 30일 이전에 PEBT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한 자녀당 $365 이하를 받게 됩니다. 아직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칼프레쉬와 메디칼 수혜자처럼 자동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라 PEBT 자격이 있는 가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 가구당 PEBT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로나19으로 많은 학교와 직장이 문을 닫으면서 저소득층 가정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주정부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저소득층 가정이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PEBT 카드를 선보였으며 이 카드로 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월마트와 아마존의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EBT 카드는 발급받은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PEBT 카드는 공적 부조로 간주돼 있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앞으로 2년 동안 심각한 경제 공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준형 기자입니다. 맥킨지앤코 컨설턴트와 남가주 정부협회가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가주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남가주의 높은 실업률이 2021년까지도 이어지며 지금 공개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800군데 직장과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LA 카운티에 180만 개의 일자리가 취약 상태로 분류됐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 무급휴직 또는 임금 삭감 등의 타격을 입은 일자리를 뜻합니다. LA 카운티에서 40% 이상이 취약 일자리로 분류되었으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현재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위치한 요식업 중 절반이 그리고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 41%, 소매업체 중 17%의 직장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킨지 컨설턴트의 팀 와드 매니징 파트너는 현재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정부협회 SCAG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남가주의 경제 공황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를 포함해 남가주 6개 카운티에서 20%의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내년에도 12%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빌리안 SCAG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 공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타격이 심한지 찾아내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64만 4,631명, 사망자는 9만 7,635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9만 299명, 사망자는 3,685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LA 카운티 지역 사망자 수는 현재 2,049명, 확진자 수는 4만 2,037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는 35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1,072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선 2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고용개발국 EDD에 따르면 4월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15.5%로 전달과 비교해 1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1976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EDD는 이번 자료가 4월 12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시작된 3월부터 5월까지 510만 명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릭 가세티 LA시장에게 LA시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경고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릭 드레이밴드 인권위원회 대리인은 LA시와 LA 카운티의 행정명령을 보면 연방정부의 방침과 달리 장기적인 락다운을 예고하는 것 같다라며 이는 임의적이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세티 LA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현재 서신을 받은 상태이며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경제 재개를 가속화하도록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주정부가 정한 2단계 행정명령 완화 조처보다 보다 가속화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게 돼 쇼핑몰과 수압 및 식당 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남가주에서 경제 재개 가속화 허가를 받은 카운티는 벤추라와 샌디에고 카운티입니다. 영업 재개를 하는 비즈니스 업체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수해야 합니다. 빅베어 레이크시가 더 이상 개빈 뉴섬 주지사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체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주정부가 정해놓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로컬 치안 당국이 단속하거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빅베어 레이크시 주민들은 사업체 소유주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며 계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하라고 당부했고 주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빅베어 레이크시는 오늘 기준 3,707명의 확진자가 나온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위치해 있으며 빅베어 밸리에는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메모리얼 연휴를 맞이해 행정명령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해변 자전거 도로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해변에서 수영, 서핑, 조깅, 걷기, 스케이팅, 자전거 타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그웨일러 스테이트 비치, 윌 라저스 스테이트 비치, 주마 비치, 그리고 서프라이더 비치의 주차장이 일부 오픈됩니다. 산타모니카 주차장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피어와 운동장, 해변길은 여전히 닫힌 상태이며 해변가에 의자나 아이스박스, 파라솔 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실내 쇼핑몰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커브사이드 픽업 형태로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며 졸업식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맞이한 주민들을 위한 카퍼레이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순차적으로 경제 재가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LA, 워싱턴 DC, 시카고 지역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는 LA와 워싱턴 DC, 시카고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대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벅스 코디네이터는 워싱턴 DC, LA, 시카고 지역은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경제 재가동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확진자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파악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CDC 수사 지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 월요일 연방과 각 로컬 정부 사무실들이 일제히 휴무합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한인은행들도 25일 월요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도 25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는 메모리얼 데이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메모리얼 연휴 동안 남가주를 포함해 가주 전역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고속도로 단속대와 경찰관들을 증원 배치해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 후 난폭 운전 등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체증이 없어져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바뀌어도 순찰대는 이웃을 지키고 안전철칙 준수를 독려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총 1,099개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올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객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A는 당초 올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국에서 여행을 떠나는 주민을 지난해와 비슷한 4,300만 명으로 예상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여행객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리플A는 각 주들이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영업을 재개하면 늦은 여름이나 가을쯤 여행 관련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오는 5월 28일과 6월 18일 켈리최 체스턴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의 민요를 재즈로 풀어보는 서칭 포 소리 온라인 재즈 공연을 개최합니다. L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재즈 출신 뮤지션들로 구성된 켈리최 밴드는 이번 공연에 한국인에게 친숙한 강원도 민요 한 500년과 경상도 민요 뱃노래를 재즈로 편곡해 공연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만큼 뮤지션들도 각자 집에서 연주하고 그것을 편집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유진 LA 한국문화원장은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교류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한류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설칭포 소리 콘서트는 웹사이트 kccla.org를 통해 또는 KCCLA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정적 어려움이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최된 KACI의 웨비나에서 아시안 주민들의 가정폭력 문제 접근 방식을 짚어보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이날 웨비나에는 이브시디 LA 카운티 보건국의 가정폭력 방지 디렉터, 샤넬 스미스 LA시 의회의 퍼블릭 세이프티 디렉터, 데브라서 패시픽 아시안 패밀리 디렉터 등이 패널로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늘어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과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인종별로 겪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소나 기관들이 열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로 웨비나에서 지적됐습니다. 상담과 신고 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기만 해도 25%나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행정명령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그만큼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LA 시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켓이나 그랩앤고 음식 도시락 시설을 방문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가정폭력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브시디 LA 카운티 보건국 가정폭력 방지 디렉터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모든 기관들이 오픈돼 있으며 전화 800-978-6300 또는 212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911의 전화 또는 문자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주의 아시안 비율은 15%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에 참여하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아시안의 비율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집안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데브라서 패시픽 아시안 패밀리 디렉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아시안인들의 가정폭력 상담 전화 건수는 오히려 줄었음을 지적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며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From Asian community, we have gotten less calls. So from Asian communities, we are seeing that they're not getting the information. They're not people who need help call us before it's too late. You know, we are hearing stories in other states where homicides are going up. So we don't want that. We want people to call us when they need help. 전화 800-339-3940을 통해 아시안 언어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지난 1월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간 LA 한인타운 웨비뉴 웨스턴과
오가의 가주 마켓플레이스가 결국 파산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쇼핑몰을 지난 2016년 신축한 가주마켓은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거액의 부채로 그동안 한인 채권, 투자업체들과 소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1월 센트럴 캘리포니아 연방파산법원에 융자금 1,188만 달러를 포함한 약 2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심장 전문의 김일영 씨 등 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채권 그룹은 그동안 빌려준 금액만큼 건물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물 가치에 대한 양측의 차이가 너무 높았고 이현순 대표가 전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해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상 파산 매매가 바이어를 찾아 완료되면 채권자들이 각각 소유, 투자 규모에 따라 파산 법원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고 소유권이 새 바이어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는 가주마켓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앵커 테넌트인 만큼 향후 새 바이어 역시 가주마켓이 계속 영업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양측이 리스 조건에만 합의하면 마켓이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대지 1671에이커, 실내 면적 8만 46 스퀘어피트 규모로 리스팅 가격은 스퀘어피트당 $650 선입니다. 현재 3만 6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가주마켓을 중심으로 퍼시픽 시티 뱅크와 식당, 소매 업주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내 서류 미비 신분 이민자들을 위한 가주정부의 구호기금이 신청자들의 폭주로 대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인 서류 미비 가정들에 대한 현금 지원금 배부를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LA 한인회는 한인 및 한국 교계의 후원금 10만 달러를 바탕으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2차 현금 지원 계획을 밝혀 혼란 속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조만간 2차 서류미비자 현금 지원을 시작한다면서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500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혜 지역,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빠르면 다음 주 내 발표하고 신청 접수는 세부 사항 발표 후 일주일 뒤에 시작할 예정이니 계획대로라면 2주 내 또는 6월 첫째 주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그 전까지 기부금이 더 들어온다면 그만큼 수혜 가구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가 예산을 놓고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 공화당은 예산안이 1조 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NN과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번 예산 법안은 1조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지원책은 당장 국민이 수중에 돈을 얻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매코넬 대표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법안은 단기적인 경제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근로자의 취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면서 대신 일부 근로자의 봉급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도 추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지난 20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통화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황폐화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가 추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원을 통과한 수조 달러 법안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하면서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약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데 비해 이번엔 9만 6천여 명을 상대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언론들은 671개 병원 9만 6천여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상대로 말라리아 약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클로로킨의 효능을 조사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영국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한 환자에게서는 사망 위험도가 34% 증가했으며 심각한 심장 부정맥의 위험도 137%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항생제 조합의 경우 사망 위험이 45%, 심각한 심장 부정맥 위험이 411%가 증가했습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14일까지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연구가 지금까지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 공장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한 모습이 트위터 등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드가 있는 미시간주의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며 그가 대통령인 게 수치라고 공격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거의 매일 진행되는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마스크 착용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애들러 답변합니다. No, I tested perfectly this morning. Meaning I tested negative. I can't hear you. You have your mask on. I can't hear a word. 마스크 쓰기에 대해 한사코 거부해온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미시간주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시찰하면서 착용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포드사와 미시간주 당국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공식 석상이 아닌 곳에서 짧은 시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wore one in this back area, but I didn't want to give the press the pleasure of seeing it. And here's another one. Why would you not be wearing it? Because in this area, Why would you not be wearing it here, sir? Not necessary here. 언론을 피해 뒤쪽 구역에서 착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련 모습이 사실상 처음 사진으로 노출돼서 트위터 등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마스크 생산 시설을 찾았을 때도 공장 규칙을 어기고 고글만 쓰는 등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스크 착용 모습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리더십 내용을 다루면서 공식 석상에서는 여전히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의 법무장관은 CNN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규칙을 따르길 거부하는 심술 부리는 어린이 같다며 트럼프가 미 대통령인 것이 수치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은 분명히 마스크를 쓰고 포드 공장을 시찰했다면서 법무장관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많은 회사들이 실망해서 줄을 떠날지 모른다고 반격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강요와 참모들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제정될 경우 홍콩과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 공격의 선봉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거침없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제안을 내놓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일방적이고 제멋대로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홍콩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빼앗는 뻔뻔한 시도를 강행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강행할 경우 동맹과 우방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할 많은 수단도 갖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경제 이슈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외국 자본들의 탈출 현상을 초래하는 등 중국과 홍콩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move in Hong Kong is going to be very, very bad for the Chinese economy and for the Hong Kong economy. 특히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대량 살상 무기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중국 회사와 기관 30여 곳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대위 임기는 내년 4월까지 보장하기로 해 김 위원장이 재보궐선거 공천권까지 손해주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임기를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선인 84명이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뜻이 모아져서 비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의를 모아 곧바로 달려간 통합당 지도부에게 김 내정자는 수락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당선인들이 중지를 모으기까지는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일어서자는 자강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습니다. 주원내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그동안 김 내정자와의 협의 내용을 전했고 경론 끝에 김 내정자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공천권은 물론 대선 주자 경선에까지도 김 내정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절차는 전국위원회입니다. 다음 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당헌을 바꾸면 지도체제 전환은 마무리됩니다. 통합당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든 과정 끝에 택한 김종인 비대위가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퇴 이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부산 시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걸 시인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3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비공개 출석한 아침과는 달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퇴 기자회견 이후 잠적했던 오 전 시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29일 만입니다. 오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도 사퇴 시기 조율과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퇴 시기 조율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추가 성추행 의혹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경찰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말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해자와 오 전 시장의 측근들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과 공증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무마를 시도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사퇴 공증을 맡았던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변호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법무법인은 스스로 공증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개인 간의 사적 권리에 대한 공증은 예외라는 규정에 따라 문제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 0.04%가 하락한 24,465.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94포인트, 0.24%가 오른 2,955.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71포인트, 0.43% 상승한 9,324.5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3.29% 올랐습니다. 지난 4월 9일 주간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입니다. S&P 500지수는 3.2%, 나스닥은 3.44% 상승했습니다.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8% 떨어진 3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44% 하락한 35.1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을 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0일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상원은 법안 제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회 3차 연례회의에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경제 정상화 기대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서부 텍사스섬 원유는 이번 주 약 13%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8% 오른 1735.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이번 주 1.2% 하락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22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끼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조금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맑겠습니다. 일요일 낮 최고 기온 80도로 토요일보다 포근한 날씨 보입니다. 한편 다음 주 중에는 LA 지역의 낮 기온 80도 중후반대 분포로 주중 내내 이번 주보다 덥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5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